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여기 이른의 나이에도 혈당 앞에 당당한 이가 있습니다. 당뇨 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김정원 씨. 이게 제가 당뇨 진단받고부터 기록해 놓은 일지예요. 매일매일 제가 기록을 해놔서 수첩이 몇 권 돼요. 이 노트에 그녀의 당뇨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거기 제가 이제 매일 기록을 해놓은 게 이렇게 당 수치랑 이렇게 쭉 하고 이쪽에는 이제 몇 시, 공복 시간 몇 시간, 또 여기는 비고란이라고 해서 제가 뭘 먹었나 병원에 가서 당 수치 뭐 당화색소랑 한 거 179까지 나왔네요. 거기 그때 한참 떨어졌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체크하면서 제가 경각심을 좀 갖고 있죠. 당뇨병 진단 이후 여기저기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심한 두통과 손발 저림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답니다. 결국 당뇨병에 이어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았답니다. 당뇨가 오면서 그게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니까 그때서야 이게 심각하구나. 고지혈증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약도 그것도 같이 드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 이제 내 몸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구나. 그때 너무 무서웠죠. 아무런 증상도 없을 뿐더러 아직 당뇨병은 아니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그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치솟던 혈당이 낮아지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외모를 갖게 됐다는데요. 고혈당으로 삶이 흔들렸던 그녀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원 씨가 손꼽은 가장 중요한 관리법은 바로 식단. 특히 매일 먹는 밥이랍니다. 당뇨가 걸리고서 잡곡밥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 집 입맛에 안 맞아서 쌀밥도 좀 많이 먹었어요. 대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 좋아하는 믹스커피도 다 끊고 아주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당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당이 안 떨어지냐고. 그랬더니 밥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당에 좋다는 현미, 카모트, 콩 그런 것까지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들은 일일이 불려야 되고 먹으면 까끌까끌거리고 입맛도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당은 좋아지는 것 같지 않고 고민하다가 그때 딱 만난 게 8호였어요. 흰 쌀밥만 먹던 그녀. 지금은 밥을 지을 때 8호가 빠지지 않습니다. 물에 불리는 시간 없이 바로 요리할 수 있다는 것도 8호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8호 특유의 쫀득한 식감이 정말 맛있다는데요. 식감이 좋아요. 처음에 제가 먹을 때는 이게 딱딱하고 꺼끄러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주 쫄깃쫄깃하고 꼭꼭 씹으면 아주 그냥 구수한 맛이 나요. 드디어 완성된 8호 콩나물밥.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먹었지만 지금은 8호밥만 고집한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오래 씹으려 노력하고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으로 8호를 먹으며 혈당과 건강을 개선해 나간 정원 씨. 예전에는 밥을 먹어도 계속 좀 허기지고 뭐가 아쉬운 게 있었고 배고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8호밥 먹고서는요 아주 포만감도 있고 든든한 게 간식 생각도 없어요. 8호가 당 조절도 된다고 그래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렇다면 현재 정원 씨의 혈당은 어느 정도일까요? 식후 혈당을 재봤습니다. 괜찮구나.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뇨병은 피 속의 포도당 농도인 혈당이 상승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해 고혈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8호는 당 함량이 낮은 곡물로 저당 곡물로 알려진 카모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저당 곡물입니다.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 드시기에 부담이 적은 곡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8호는 당 함량이 퀴노아보다는 2배,
카무트보다는 3배 이상 낮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 파로를 포함시키자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감소했고 공복 혈당 수치 또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후 운동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 그런데 정원 씨는 밥을 파로로 바꾼 후에야 이 말을 실감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운동해도 혈당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운동하다 말다 그랬어요. 요새는 파로밥 먹고 나니까 운동하고 나면 당 체크해보면 그도 많이 떨어지고 눈이 띄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요새는 운동하는 재미가 아주 너무 좋아요.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원 씨. 그녀의 스케줄은 이제부터 시작이랍니다. 건강을 되찾으면서 잠시 미뤘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요. 정신없이 컴퓨터 작업 중인 정원 씨 옆에 곱게 놓여있는 밥 한 그릇. 일이 바쁠 때는 특별한 반찬 없이 파로밥만 먹을 때도 있다는데요. 이렇게 밥만 먹으면 나중에 허기가 지는 건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한데 괜찮은가요? 파로밥이에요. 저는 하루 한 끼는 이것만 먹어요. 이거 반찬 필요 없어요. 이게 파로밥이 구수하고 아주 탱글탱글하고 포만감이 있어서 하루 한 끼 이렇게만 먹어도 충분해요. 파로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단백질 등 수십 가지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영양 불균형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은 파로를 주목해야 할 10대 고대 작물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답니다. 그 밥 하나 바뀌었는데 세상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못 먹는 게 아주 제한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밥 하나 바꾸서부터 먹는 게 너무 달라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이제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 우울했던 게 싹 없어지고 지금 너무 밝고 행복해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파로. 그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비슷한 연령대의 주부 3인의 공복 혈당을 체크하고 각각 동일한 양의 백미밥과 잡곡밥, 파로밥을 동일한 시간 동안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을 확인해 봤는데요. 백미의 경우 혈당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잡곡밥 역시 식후 혈당이 꽤나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파로밥은 식후 혈당이 오르긴 했지만 그 폭이 비교적 좁고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파로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이유는 파로 속에 풍부한 저항성 전분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로의 저항성 전분은 현미의 6배, 백미의 26배에 달할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로의 풍부한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